아 그래요? 많이 드셨구나. 사축이 그렇게 자, 하는 것처럼. 양과 오. 전통을 계승하고 계승하는 거는 뭐 그렇고. 저는 그 중국 가서 그거를 참 많이 물어봤어. 궁금하니까 우리가 법첩 쓰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어. 내가 보니까 한정돼 있어.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나름대로 통과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 해서 보니까 해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안진경 고향수 들어가서 안진경 한다고 그러면은 되게 뭐 근례비, 뭐 감염비 조금 쓴다고 그러면 뭐 마고선단기라든가 고시첩 그 정도. 해서는 뭐 고향수는 고향순 예천명. 그 외에는 또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 북이서 같은 거 이제 쓰고 북이서도 뭐 장맹룡비, 정문비, 정의합비. 근데 정의합비 같은 경우는 좀 장맹비를 주로 많이 쓰고 나 같은 경우는 정의합비 많이 썼지만 아무튼 그러고 뭐 행서 같은 경우서는 행서도 안진경 쓴다고 하면 정자유 같은 거. 되게 그거 못하니까 왕이지 그 난정서, 성교서. 주로 그거야. 정자위나 정자위 그 둘 중에. 초서는 17조. 전서는 무슨 석공. 예서는 예기부 의료부 사슴비, 장천비.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소존비. 그거밖에 뭐 없어. 특별히. 근데 뭐 책 종류가 뭐 얼마나 뭐 무지만 많으니까.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회의감이 오는 거야. 중국 사람들도 과연 그러한 것인지. 계속 물어봐도 걔들도 역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그러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다음 문제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그거를 딱 전제가 이거는 배울 때 쓰는 거래. 기초 할 때. 그러고선 신출토를 중시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고선 그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으니까 알려졌으니까 그것은 내 거가 아니래. 그러니까 새로 출토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썼고 거기서는 내 기식을 조금 더 부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창작 요소를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이야. 우리는 아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 전통만 이어가려고만 그런다. 그렇잖아, 그치? 거의 보면 죽을 때까지 그걸로만 이어가고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만 노력하지. 근데 걔들은 방향이 좀 그런 게 다른 거가 있더라. 그리고 또는 뭐 사회가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사회가 되는 길,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아무튼 그런 거,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언제 물어본다고? 술을 마시면서. 보통 때는 물어봐야 그 대답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거를 또 나처럼 물어보는 사람도 없대. 그러겠지. 당연한 거는 그 딴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하지 않지만 걔들로 볼 때는 당연한 거를 안 물어봐요. 근데 나는 이질감 아니면 내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뭐 놓은 게 뭐 아주 잔뜩 쌓였지만 주로 그런 걸 해서 또 갔다 와서 메모해놓고 또 기록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또 책을 또 보고 또 필요한 거 번역하고 그런 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증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박사 논문이 중국 사회와 그 중국 당대 서단 현상에 관한 연구거든요. 그 2달 만에 매진됐어. 걔들이 필요하지.
그걸 중국 사람이 써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 쓸 수가 없대. 그러겠지.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지금 요 당대 누가 써? 못 써요. 자기도 거기에 속해져 있잖아. 외국 사람이 쓰면 저.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래서 한 15년 잡진이 책 전부 다 뒤져가지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뭐 그것만 분석해가지고 해서 썼으니까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2개월 만에 금방 매진됐더니 그러니까 알아주지. 역시 관점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면서 보니까 그 방향 공부는 방향 설정이 참 방향 방법론이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전체를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점 지금 이 시점 거를 많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창작 요소로다가 이끌어갈 수 있게 이런 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불 꺼도 되겠다. 아, 뭐 너무 덥다. 남녀가 같이 있으면 더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야 바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도록 취세 선택해서 흡수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양과 오라고 이거가 중요한 거야. 자신한테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아무리 좋아도 자신한테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배운 것을 끊임없이 총결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분석과 종합을 통해 정화를 취하고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경험을 총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버려야 돼. 버리면은 들어온다. 돈도 써야지 들어오지. 미안해. 쓸데없는 일. 실제 그래. 안 쓰고 할까 오라면은 안 쓰고 꼭 내비둬서 저가 오라면 이걸 어차피 써야 되잖아. 근데 안 쓰고 자기는 안 쓰잖아. 그럼 사고가 터져. 주위에 누가 아프던가 아니면 뭐가 무슨 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일이 생겨진다고. 근데 그걸 만약 자기가 모아서 썼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생겼죠. 참 재미있어. 자, 이에 대해 황정교는 글씨를 배움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이미 이루어졌으면 또한 마음에서 속기를 없애도록 수양한 이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속기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거 버리고 정화를 남겨 서의 조회를 깊게 하는 것이다. 아까 버린다고 하는 거가 바로 그 속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황정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황정교는 황정교 글씨 어때요?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아니 아무튼 뭐 그런 거 물어보기도 전에 아무튼 좀 특이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정법을 배우다가 조금 잘못 배워갔었으니까 삐딱한 대로 나간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삐딱하게 해서 나가서 배운 거가 잘못 배운 거가 원곡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저 매듭을 중간에 하나씩 묶은 것 뿐이고 원곡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황정경, 황사복체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화재 쓰는데 주로 많이 써. 서예보다. 물론 우리는 해방 초기에 그것이 좀 많이 유행했었지만 그렇게 많이들 나도 뭐 황정경체 별로 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주월한테 20년 배웠어요. 주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유명한 사회가야. 20년 배우고 황정경을 만났어. 황정경 제자가 소식 제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기를 빼는데 또 20년 걸렸대. 그러니까 그걸 미처 못 뺀 거야. 못 빼고선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뛰어난 거는 광서18을 만들 정도로 시를 잘 지었고 문학이 좀 뛰어난 거야. 그래서 소식 사문화 소식 사문화 문화의 그 사학사라고 있어요. 소식 사학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진관 조보지 진례 황정견 이 네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나. 그러니까 황정견의 소식의 수제자지. 수제자이면서 거의 그냥 뭐 사우야 사우. 스승님 친구처럼 잘 지내고 그러는데 아직 그 소식에 배워서 학문과 이런 걸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속기로 많이 안 빠져서 그렇지 성공된 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난 봐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 글을 보면은 속기에 대한 얘기가 많아. 자기가 그게 천추한여 될 수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이 만약 소식을 안 배웠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 내 생각이 그래. 그래서 사회를 할 때 과정에서 누구한테 스승을 이렇게 하는 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학양이 높은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씨를 잘 쓰는 거는 자기가 잘 써야지 돼. 말이 이상한가? 아니요, 맞아요. 이해가 돼요? 이젠 조금 말이 통하니까 좀 진도를 뺄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 백 선생님은 예술적으로 글씨가 뛰어나지 않고 또 나중에는 중년 이후서부터는 성경기만 주로 많이 쓰시고 저렇게 해서 그 믿음이 충만하시고 그분은 좀 일찍 장로에서 뭐 죽을 때까지 아무튼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좀 착하고 사단에 아무튼 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런 인품적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나는 선생님한테 그런 걸 배웠어. 선생님의 인품과 그런 거. 그래도 내 인품은 훌륭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배웠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서 난 그런 걸 배웠고 공부는 내가 하면 되겠고 글씨를 그러니까 선생님과 글씨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겠지만 배우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또 뭐 한문 선생님이나 좀 뛰어나신 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시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글씨가 달라지기였던 것 같아요. 요인이 그렇지 않고서 계속 글씨 선생한테만 저렇게 하고 또 계속 이렇게 공부 좀 막 그런 데서만 매달리고 했었으면 글씨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더 속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많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양의 과정에서 점차 귀를 장악하고 자신의 품격을 특징을 정령시키는 것. 그리고 오는 하고 양. 오는 깨닫는 거죠. 그죠? 양은 쌓는 거예요. 깨달으면 쌓는데 거기서 정화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수양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각자 깨달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옥의 담부쟁도라는 거는 그 짐꾼이 좁은 길 가면은 넓은 길을 각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좁은 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 끼야. 반드시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런 거. 그런 거 아는 거고. 그리고 건무 득신. 그 건무 춤추는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동작이 다 서야하고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그 필법 같은 문제. 또 고봉참지 외로운 쑥대가 그 바람에 해서 모래가 흩어지면서 스스로 떨친다든가 해운 다기봉은 여름 구름이 기한 봉우리가 그냥 그 낙서판이잖아. 그 여름에
어렸을 때 참 그런 거 뚝방에 누워서 참 많이 봤는데 그러고 상상의 나래를 많이 피잖아.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보면 상상이 많아져. 하늘도 안 쳐다보고 자란 애들하고는 좀 다르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는 게 나는 좀 좋다고 그래. 자라보는 하고 안 자라보는 애는 나중에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서울 애들하고 얘기하면 안 통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 지들은 촌놈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서로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무시당한다. 내가 촌놈이라고 무시당한다. 난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난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쌤쌤이 돼. 근데 괜히 좀 무시당한 놈이면 기가 죽어서 맨날 어깨 숙이고 다니고 촌놈처럼 다녀. 나는 더 따뜻하게. 내가 반장이고 내가 대장인데 어서 까불었어. 청강득법. 이건 뇌간부인데 뇌간부가 이것도 다 웃기는 놈이야. 다 땡땡이 치는 놈들이 모아 있는 거지. 열심히 하는 놈은 뭐가 안 돼. 이 뇌간부가 그 어떤 그 아주 그 현감으로 갔었었는데 거기에 그 뒤에 다 나와. 누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가 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라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는 거야. 강물이 불어나니까 옆에서 막 그 물결 치고 막 그 저 돌 부딪히는 소리가 하고 그러니까 누워서 하니까 더 상상과 해서 더 크게 들릴 거 아니겠어? 세차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별 그냥 요동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법을 깨달아 가지고 일어나서 초서를 썼다. 뭐 그런 거야. 자, 아무튼 뭐 최하웅의 홍도 비백서 만든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서 그 중요점은 물론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면 되지만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무시해버려. 왜 그러냐면 그럼 어느 세월에 맨날 여름날 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선 볼 것이 없고 맨날 그 짐꾼 요새 공주하고 공주도 요새는 없는데 공주하고 짐꾼하고 맨날 그거 하는 거 그것만 볼 거고 맨날 어디 저 건물 춤추는 것만 그거 볼 거냐고. 뉴턴도 맨날 사과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때 필요할 때 봤었으니까 그게 느껴진 거지. 보통은 막 느낌 저러고 한다고 필법 느껴지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필요성을 유발시키는 거야. 창작 동기를 만드는 거야. 그 방법에 제일 좋은 거가 아까 자기 의구심을 갖고 의문점을 던지면서 나는 왜 이거 회개 안 될까 아니면 뭐하고 계속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글 보고 할 때 느낌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거 백해무익이야. 어디 가서 그냥 아는 체 할 때나 써먹는 것 뿐이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거기가 바로 그 오라고 저기서 이제 쌓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주성현도 제가들의 법첩을 두루 보는 거지. 두루 보아 같거나 다름을 구별하고 지금 요거. 같거나 다름을 구별하고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 못하 그러니까 좀 눈썰미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분석 이런 거 융에 관통하면서 온양하기를 오래 하면 스스로 일가 면모를 이룬다 이렇게 했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작품을 오래 봐가지고 어느 작품을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준 것 중에 다 볼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거를 계속 그냥 그 주만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 내용 읽고 해서만 만약 지금까지 남았었으면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쓱 넘어가고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을 거. 처음부터 내가 그런 얘기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깔끔한 성격이 어떤 게 맞을지 모르니까 레파토리를 몇 개 줘본 거야.
그 중에 여러분이 좀 이런 분석과 이런 거가 괜찮다. 그 중에 하나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일주일 내내 그거 한번 거의 외울 정도 보면 그 밑에 용어 설명 이런 게가 다 들어오고, 그지? 그러고 이거 방법 하나만 알면은 그 눈으로 딴 거 대비해 보면 다 통해. 대상만 바뀌는 것 뿐이라. 그렇습니까? 네. 질문. 하다가 또 있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알았어요? 알아서 다 해주고. 이거 하나만. 저번에 이거 보여줬었죠, 이거 자. 잔서 완성록. 이거 아무튼 뭐 국박에서 전시도 됐고 유명한 작품이야. 그리고 글씨도 그때 난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봐서는 그냥 좋게 본다고.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눈썰미를 갖춰가지고 자세하게 이걸 뜯어볼 수 있고 어떤 차이점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어. 그냥 이렇게. 그러고 편하게 해줄게요. 무슨 뭐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소치 비슷하잖아. 예소는 전서. 예소는 또 나와. 선생님 이거는 서체를 뭘로 봐야 돼요? 예소는 전서 중. 예서. 이거죠? 이렇게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지금 그런 거를 뭘로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예서 분위기도 있고 전서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딱 글로 써라고 그러면 뭐라고 써? 예서 저기서 또 어렵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서 분위기. 전서. 이거 봐봐. 전서 네. 받아나. 전서. 예서. 이런 거 보면 현서. 뒤에 거만 그렇지. 다 들어있어. 작품 전체 서체는 네. 전서 형체를 빌려 예서 필력을 주로 삼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전서, 해서, 행서, 필법을 운영한 파체입니다. 파체.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모르면 좀 어려운 거야. 이게 용어거든. 그러니까 파체는 두 종류의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를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나 보면 좀 많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패턴이잖아.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알아지는데 뭐 설명을 해. 파체는 두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체자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여러 서체를 섞어 쓰는 것을 가리킨다. 이거는 중국의 그 동진 왕원지가 초소와 행서를 함께 써서 쓰는 비초피행, 초소도 아니고 행서도 아닌 서체를 창조했는데 이것을 파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거가 바로 파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파체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사회 이런 거 공부하다 이런 거가 왜 이렇게 난 써서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못 쓰는 거지. 잘 됐네. 그럼 이런 게 바로 내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제가 작품한 거야. 자, 아무튼 이런 거야. 안 좋지. 그거요. 이거 안 좋지. 이거 해석 문제.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안 좋지. 되게 괜찮다. 이 해석 문제에서 잔서 완성루거든요.
잔서왕선을 박철상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비바람에 깎인 볼품없이 깨진 빗돌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몇 개의 글자라고 해석하였고 이완우는 부서진 글자와 굴러다니는 돌을 탐구하는 서재, 이홍주는 잔서완석을 오랜 세월 동안 깨지고 부서진 돌 또는 그 돌에 남아있는 몇 개의 글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가능하다. 뭐 했으니까 가능하다고 한 거야. 가능하다고 옳다하고 다르죠. 잔은 불완전하나 남아있다는 뜻이고 선은 글씨를 가리키고 하니까 잔선은 남아있는 글씨를 가리켜. 이거는 맞아. 근데 완석은 사전에 아직 다듬지 않은 돌덩이 또는 단단한 돌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완자는 보고 즐긴다는 완자와 통용하니 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돌은 귀석으로 사용하는 돌이란 빗돌을 가리킴을 고려하면 완석은 빗돌을 완상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루는 층집 누각이니까 유생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서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잔서 완성루는 한자미 그대로 보면은 남아있는 글씨와 단단한 빗돌이 있는 서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단어 해석이겠죠, 그죠? 그러나 김정희가 금속 고증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글씨와 빗돌을 완성하는 서재라고 해석하면 더 알맞을 것이다. 이래야 좀 간단하고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해석들은 너무 길고 이상하지. 아무튼 뭐 그래. 글씨가 너무 좋다.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했죠, 이거? 잔서완성. 기억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때 우리 안 줬던 거 같아.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자료를 안 줬지 이걸 왜 줘? 이거 내일 보고하는 거라니까. 참. 아직 보고 누가 네. 지금도 내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걸 저번에하고 똑같아. 그렇죠? 저번에 누가 나신 거라고 똑같아. 곧 내일이 문화재 회의야. 내일 보고 할 거를 내가 아까 저렇게 해서 이거 관점을 이래야 된다고 내가 설명하고 그때도 내가 나만 그런 게 다 똑같잖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못하지 않은 거라고. 따라서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너무 좋다. 머릿속에서 지워. 지워? 지우게 머릿속에서 주세요. 못 난 지워. 썼으니까 난 썼어. 지워. 나 지우지 머릿속에서 말고. 못 지워. 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잔서 완성로 작품 내용 분석은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그 사람 얘기했고 아무튼 뭐 내용 작품 분석을 여러분이 좀 아까 이거 파트 얘기했으니까 네. 기억을 해서 해뒀지. 파체를 운영한 걸 예를 들어보면 요 잔자에서 오른쪽에 잔은 해서필이고 세로액은 전서필법이고 또 이거 태의 그 가로액은 마제잠두가 보이는 해서필법이고 세로액은 전서필법이다. 다시 한번 보여줘. 지금 요거는 마제잠두니까 해서필법이지. 네. 요건 또 해서로 쓴 거지. 네. 요건 전서라는 거야. 네. 그리고 서자는 전서에는 요거 타장각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과도기 서체 지금 요것도 운몽 소지 진간을 예서로 볼 수도 있고 전서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서에서 예서로 변천하는 과도기 서체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저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정확하잖아. 네. 내가 이거 예서라고도 안 했고 전서라고도 안 했고 전서에서 예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도기 서체야. 그러니까 과도기 서체가 굉장히 재밌는 서체야. 북이글씨도 과도기 서체야. 북이글씨도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서체야. 북이글씨가 원래도 말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과도기 서체는 어떤 특징들이 정해져 않죠. 딱 체가. 그러니까 걷다가 내 감정을 더 실을 수 있어. 정감을, 성정을. 완정된 서체, 구양순 서체니 이런 거는 실을 수가 없어. 순도 99인데 거기에 뭐를 넣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의미가 맨날 내 말 똑같이 들어보면 맨날 그 말이잖아.
근데 과도기서처 같은 경우는요 순도 30% 이하야. 그렇겠지. 30%도 많이 봐준 거야. 엉망진창체야. 그러니까 걷다가 내가 성장을 해서 내 걸 넣어주면, 그래서 중국 사람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품기는 나오잖아. 깊은 소품. 내 걷다가 내 기식을 쫙 넣는 거지. 오경준 회원에서 한만 써도 그 이상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건준 말고 아니 저건준이라고 있다고 치면은 못생긴 거 걷다가 내 거 넣어주면 그냥 오건준보다 더 나을 글씨가 나올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창작 방법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순도 99에서 뭐 거기서만 뭐 하려니까 뭐가 되냐고. 그거는 배우는 거하고 창작에 응용돼서 쓰는 거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작가 인물을 항상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 창작을 위한 인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우리 좀 배우기만 했는데 배워서 여태까지 써먹지를 못했잖아. 아, 써먹었다고? 내가 보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못한 거야. 걷다 그 기식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여천생 같은 경우는 그 호태양배에다가 그 기식을 넣어버렸잖아. 고체. 그러니까 여처책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지. 더 뛰어나잖아. 그지?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눈, 손, 머리가 전혀 지금 없는 거지. 그치? 창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이거 말하니까 좀 뭔가 머릿속에 뭐 바짝 하고서 뭐 희미한 옛사람과 동시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도 막 느껴져요? 그 사람도 필요할 때는 말 안 하고 뭐 할 때는 나 그 사람들한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럴 때를 이렇게 만약 내가 이걸 예사라고 썼으면 전사라고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딱 맞잖아. 아까 파체 용어가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거야. 어? 파체하면 다 되잖아. 그죠? 또 주사가 파체를 잘 쓰기로 유명해. 자형을 모방해서 율자에다가 놈자자를 썼다. 율자는 예서로 쓰면서 두 번째 가로액은 끝에 짧은 파체를 더해 고해서. 이런 게 바로 고해서. 고해서 피리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뺐었으면은 동안 예서가 되는 거야. 또 자자 또한 이것은 예서의 껄끄러운 삭기를 나타내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점 이런 게 보여져야지 돼. 또 오른쪽 루자는 오른쪽에서 그 아까 여자를 행서로 처리했다. 이를 보면 비록 여러 서체를 파체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예서의 기식이 물씬거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기식이 또 뭐냐고 하면 난 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그치? 뭐 기식 있잖아. 그 기식 숨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기식이 물씬거린다. 예서 피리가 물씬거린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아까 저 피리 질문하서 여기 기식을 피리라고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예서 피리가 물씬거린다.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같은 예서라도 여기에 이보다 오래된 서체의 전서를 섞으면 파책이 짧거나 거의 없어 그윽한 예스러운 서풍이 느껴지고 여기에 이후 서체의 행사나 행사를 섞으면 활발하면서 생동한 느낌이 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작을 하는 목적 있잖아요. 목적도 정해져야 돼. 내가 볼 때 그것도 참 내가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해서 말하는 게 무슨 비밀이야 씨. 같은 예술에도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왜 나는 이런 글씨를 쓰고 싶다고 한번 얘기해 줬었었죠, 그죠? 네. 아, 졸본성 이렇게 하면서 막 야상 말 타고 해줬잖아, 그지? 네.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서체와 거기에 맞는 느낌적인 거, 일화와 품격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그치? 또 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예서를 쓰더라도 자기 성향과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을 써도 똑같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지금 만약 똑같은 정자를 쓰더라도 이 정자에 약간 오래된 거면 약간 뭐 고체나 뭐 이런 거가 되겠지. 그런 기식을 좀 넣으면은 그 글씨가 안정스럽고 예스러워질까 정자가. 그런데 이 정자라도 조금 더 밑에, 그러니까 흘림 쪽에 약간 그런 기식을 조금만 걷다가 넣고 그러면 굉장히 활발해지고 생동해져. 그래서 아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도 아니지만 그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걸 알게 돼. 따라서 추사 같은 경우는 자꾸만 같은 예설에도 그 고해를 쪽으로다가 썼어. 그러니까 그 사람 글씨가 그윽하고 예스러워요. 근데 거면은 걷다가 북이 필요를 갖다가 써서 북이 쪽으로 나가갔기 때문에 현대성이 더 접근하고 낫다는 얘기야. 관점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슨 북이서만 쓰고 그러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기식을 어디다 맞추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들은 못해. 누구만 할 수 있다? 광로군 빨리 해. 누구만 할 수 있다? 우리 선생님, 교수님. 성함을 못 부르겠고. 부르지 마.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러한 서체의 특징을 알고 있어서 예서를 기조로 한 서체에 전서, 행서 필류를 섞어 더하여 그윽하거나 예스러우면서 활발하고 생동한 느낌이 들도록 고금의 장점을, 그러니까 고금이 되겠지, 그치? 잘 살려서 이거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해석을 한 거야, 전체. 어떻게 보면 서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용필과 결구를 나누어서 먼저 용필. 잔자에서 오른쪽 이거는 과의 긴장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가로과 아래 가로 굵은 처리에 점을 찍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지금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관자가 서에서 관자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팽팽하면 다른데 이게 흐느져가지고 이거 여기 처리와 이런 거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미숙한 어린애가 처리한 거지 추사가 처리한 거지는 않다. 딱 거가 눈에 띄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 않는 거. 그래서 잘 그걸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서자에서 가로에게 모두 7개가 있는데 붓을 처음 들어 읽힌 기필 부분이 모두 하나같이 똑같다. 일반적 필법에서 3개의 가로에게 있을 때는 우러르고 평평한 것, 이게 앙평부라고 하는 거야. 앙평부의 원칙을 따른다. 또 7개의 같은 게 많을 때는 처음은 둥글게 하는 원필을 운영하였으면 다음은 모나게 하는 방필을 운영하고, 또 작게는 조금 원필이나 조금 방필을 띄면서 변화를 주거나 혹은 꺾는 각도의 변화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서자 7개 가로액은 모두 기필의 변화가 없고 필세나 먹색깔의 변화도 없이 하나 같으며 또 자자의 긴 가로액에 꿈을 거리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아니, 이거는 내가 밑에 크게 해놨어. 그거 보이죠? 어떻게 추사가 쓰면서 이게 다 똑같이 똑같네.
그리고 이 획이 형편없죠. 네. 긴장하고 코르졌거든. 그리고 이 처리도 좀. 그리고 보면 먹 색깔 변화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놓고 5번 했을 가능성이 큰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국박에 그래도 자랑거리고 이것도 국박에서 많이 전시를 하고 하는데 진위를 내가 확정을 하면은 안 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난 여기 좀 부족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들 얘기했었지만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 그렇지? 강로봉 의원이 그저 가짜라고 그런다. 금방 소문난다. 나 가짜라고 안 했어. 그대로 분석을 한 거지.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보면 이게 해서 필법 해서야. 모양은 해서인데 요 필법은 예수 필법을 쓴 거예요. 해서는 저렇게 안 나와 잘. 그리고 여기다 내가 이거 빨간 거 저렇게 썼는데 이거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것 같지가 않아. 한 번에. 용필 아까 뭐 했었었지? 그리고 완자 해서 이거 혈의 그 위에 첫 가력은 등급 플레고를 깊이로 하여요. 아래로 편파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렸고 석자에서 가로에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게 날렸잖아. 물론 이렇게 해서 시원한 감이 있지만 모르겠어. 또 석자에서 가로의 형체는 해서의 특징 마제잠들을 나타내었으나 실제 서사는 예서필법을 운영하여 삽기와 갈피를 나타내었다. 이럴 때 삽기라고 하는데 또 삽기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렵다고 무섭다고 그런 거. 삽기는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껄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글씨에 삽기가 없으면은요. 지금 이런 애들 보면 다 이거 삽기 앞에 이거 비백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주사의 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 거가 역투집에 그 종이가 그 필력이 저 종이 뒤까지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대부분 요 종에다가 쓰죠. 근데 진짜 쓸 때는 요 종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종이 뒤를 보고 써야지. 그래야지 그 필력이 거의 파고들어서 이렇게 나오지. 요렇게만 쓰잖아. 이거 바른 거지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목삼푼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지. 나중에 그 왕이지 글씨 무슨 우패를 해가지고 나무를 쓰려고 그랬더니 100개니까 3푼이나 그 글씨가 박혀있대. 필력이. 그 정도는 돼야지 되지. 인목삼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 필력감 그게 바로 삽기야. 그 삽기를 모른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 용은. 이제 아시겠죠? 빨대로 필력에서. 왜 그 저 어린애들 많이 뭐 강철 못하니까 강하게 크게 나가는 거 그런 기운이 그게 삽기라. 그런 필요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 필요. 삐침 이것은 장봉의 등급 피력을 183자로 운영하여 심차게 삐쳐서 피력 중간에 몇 번의 꺾은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끝에서 갈필이 보이는 부분은 약간 가필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요거 입구에 용필은 형상만 있을 뿐 필법은 정확하지 않다. 더 이상 안 썼어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요 보면 절이 보이죠. 있는 그대로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눈이 뜨야지 돼.
지금 아까 내용과 자세히 분석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눈이 차별성 있고 차이가 나는 거를 표현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야지 분석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걸 감상을 못한다고. 그럼 글을 못 써요. 그렇지? 또 루자는 전서필액에다 예서필법으로 가루액을 운영하다가 마지막 여자는 hen서필법을 운영하였다. 낙관에서 뭐 이거 연화를 일자처럼 무슨 무리하게 강한 필주를 썼고 마지막에 임자 나렉을 넘어 지나치게 저기 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가 너무 무리하다는 얘기야. 내가 보면. 그리고 이것도 주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추사가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야. 무리하게 나오잖아. 지금 이걸 항상 이걸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 그러니까 주요 문제가 지금 요 두 개가 그런 거가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라 좀 이게 클 조합했다. 또 결구에서 아까 그 용필구 결구는 잔서 완성을 아까 봤었었죠. 여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밌어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걸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눈에 익고 자꾸 습관이 되면은요 한글도 그렇게 봐져지잖아. 아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 이게 자꾸 이게 나와요 창작 요소가. 뭘 알아야지 되지, 그렇지? 모르고 나는 어떻게 새롭게 써볼까? 그 머릿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 얼굴이라는 거 뭐 제대로 꽂혀야지. 이거 맨날 가서 이제 옷만 뭐 마네킹이야 와 입었다 뵙겠다 이거 변화가 그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 세 자를 놓고 보면 이거는 좀 추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좀 거기에 낀 것 같아요. 이걸 좀 너그러우면서도 아니면 좀 오남 물론 변화를 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또. 제일 열심스러웠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거 볼 때 추사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나는 그거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누구 뭐 어떤 뭐 무슨 뭐 사람들 한글 나는 그 사람들 아니라고 봐야지 작품을 놓고 봐야지 되지. 그걸 아까 선입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말을 못해. 창작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옳은 걸 배워야지 돼. 지금 봐봐. 이건 똑 떨어져요. 분위기가 이거 다 녹아놓고.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어거지가 나와. 낙과는 더 졸하고 졸려라고 안 맞고. 그리고 또 한 칸 그 저기 뛴 것도 난 이상하고. 저번 제주한테 준 건데 끝에 여기도 처음 쪘잖아. 거는 너무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 의심이 가는 게 너무 많아. 이때 자, 결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강유, 소밀, 경중, 대비를 통해서 긴밀한 것을 무겁게 응축하여 안정감이 들고 성근 것은 공간이 시원하여 활발하면서 생동감을 나타냈다. 즉 아까 말한 이 세 글자는 필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너그러우면서 강하거나 부드러운 강유의 성글거나 긴밀한 소밀의 대비를 통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그렇게 표현했었으면은 그걸 느꼈으면 그걸 말로 쓰라고 하고 난 못해. 이런 느낌 지금 글 잘 썼죠? 잘 썼어 못 썼어? 잘 이거는 내가 계속 보고 그때 왜 내가 갔다 오면서 그때서부터 계속 보고 느낌이 충만돼 있어야지만 이게 소화가 돼야지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저런 글씨를 쓰고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창작 요소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저걸 내가 억지로 쓰려고 해서 금방 절대로 안 나와 글이.
그러고 나왔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된다. 지금 여기 여러 말 써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면서 정확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소통이 되죠. 그건 내가 많이 고민을 하고 다 불필요하고 빼고 그것만 딱 해서 하는데 그거라도 쓸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많이 이거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물론 또 부족함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거의 외울 정도로 돼야 이런 작품이 그래서 한 100개, 10개만 이렇게 쌓여져도 그 다음에는 분석이 여러분 마음대로 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창작이 나오게 돼요. 이런 연습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야. 단원 합격 못해 그런 사람은. 너무 강하게 했는데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있어. 여기도 할 수 있고. 파이팅. 내가 여러분들 만나고 참 성격이 참 이상해졌어. 나 같은 좋아지셨죠. 지들 자기들한테 편하면 좋아지는 건데 뭐. 자 이에 비해서 석자는 필력이 많은데 대비의 변화가 없어 답답하고 면치 못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죠. 그리고 석자는 오히려 가로액과 삐치면 길게 삐치는 가운데 구자는 긴밀하게 웅크려서 대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단순히 글자의 대비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한자 의미를 고려한 대비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 김정희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깨진 빗돌에 남아있는 글씨를 완성하고 연구하는 금속 고전학자 안목에서 의미를 담아 자신의 성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비가 전체 의미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도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아무튼 뭐 그러나 전체로 보면 필력 종이 뒤까지 침투하는 지금 여기 역투 지배의 굳센 필력이 운영을 쓴 것보다는 바르거나 칠한 도말과 같은 느낌이 들어 기운생동한 신체가 부족하다. 냉정하지 얘가. 그쪽 공평하잖아. 또 용피는 뭐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거 지금 아까 이런 표현은 차라리 조락에 쓴 것만 못하다 등등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서 결과 완성도가 높지 않아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작품보다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조형적 완성도가 높지 않아 이미 지정된 작품보다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문화재 지정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땅. 박수 치기는 전혀 아니거든.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해봐. 지금 이 작품이 김정희 씨라면은 저렇게 안 쓰셨 그런 생각이 좀 난 들어서.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이 선생 김정희 씨가 쓴 거 추사 쓴 거 같지 않은 느낌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요. 김정희 씨라면 지금 낙관도 김정희 라면은 낙관도 저렇게 쓰진 않으셨을 거라. 우리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낙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게 문화재로 지정 이거 내용보다 나는 더 그게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말이 더 먼저 아닌가. 말을 정확하고 어렵게 그지? 김정희 도시 같지 않다.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나도 금방 배웠네. 옛날 같으면 그렇게 뱉었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는 금방 뭐 그렇게는 못하는 우와. 거지. 나도 나를 좀 죽이면서 얘기하는 거지. 김정희 작품 많이 봤나 보다.
그러니까 글을 네. 참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가요, 그지? 옛날부터 들었어요. 조심스러워요. 원래 글지 않았어요. 단정할 수도 없고. 못 쓰지 마. 네. 조심스러워. 자, 그다음 오늘 할 거. 요거 뭐 여러분 이거 뭐 한글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저 김성일 편지 알죠? 김성일 편지야 이게. 왜 대답을 안 해? 네.